자, 현안들 하나하나 짚어보고요. 또 민주당의 앞으로의 전략과 스탠스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수요일 오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불리 김병주.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최고위원 회의 네. 공개 회의 마치고 비공개 회의까지 네. 들어가셨다가 오셨는데, 네. 자, 오늘 이재명 대표도 좀 세게 경찰을 향해서 네. 지적을 했고, 그렇죠. 네. 오늘 최고에서 어떤 얘기가 좀 오고 갔습니까? 의원님? 네. 여러 가지였죠. 이번 네. 또 토요일 날 집회에 음.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었고요. 네, 특히 경찰들의 무도함, 이런 집회 현장에서 네. 지난주 한창민 의원을 막 이 옷도 찢겨지고 그러니까요. 오늘 보니까 충격적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보니까 갈비뼈도 나가고 예, 손가락. 인대도 손상이 됐더라고요. 이런 것도 그렇고 오늘 예. 뭐 현안이 많았습니다. 네, 아주 여러 가지 현안들도 있었고요. 현안들 논의했고 네. 비공개 시간에 좀 공개해 줄 만한 저희 시청자분들께 공개해 줄 만한 그런 내용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 좀 뭐 해주십시오. 주로 심의를 많이 하거든요. 음. 뭐 예를 들면은 오늘은 재보궐선거 때 유공자들 표창 심의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각 또 위원회별로 각 그 우리 당기구 중에 특별위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위원회들별로 활동 보고들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이번 주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뭐 김건희 특검법에는 관심이 없고 네. 뭐 특별 뭐 감찰관. 감찰관 뭐 이런 것들 특감으로 하자. 그런 거라든가 네. 특히 오늘은 또 골프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이틀 후에 골프도 골프를 치고 그 전에도 못 쳤다는 의혹들이 많고요. 네. 그런 것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당의 방향 이런 것도 토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개 회의 때는 이제 최고위원들 돌아가면서 네. 네. 발언을 하고 네. 비공개로 되는데 비공개 때는 정말 이제 처리할 안건도 많고 네, 필요할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많군요. 주로 안건 처리를 많이 하고요. 네. 그다음 전략위원회에서 전략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음. 거기에 대해서 사안별로 토의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네. 최고위 분위기도 네.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긴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고민. 뭐 당장 금요일 내일 모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고위 분위기는 좀 어떤지요? 글쎄 이것은 뭐 명백히 정치 기소였잖아요. 네. 정치 검찰들이 정치 기소를 한 거죠. 막강한 대선 후보를 죽이기 위한 일환이고요. 네. 사실 이번에 첫 15일 하는 건 위정 교사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고 12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그 녹취록을 보면은 실제 이것은 위정 교사가 명백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그래서 최고위에서는 무죄를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그 무죄 탄원서가 105만 장, 나중에 106만까지 이래 가던데 네. 100만을 넘었잖아요. 그렇죠. 목표했던 100만도 넘고 이 100만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정치 검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네. 또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00만 명 넘는 분들이 정의는 꼭 실현돼야 된다. 뭐 그런 아주 강한 열망 네. 이런 것들이 거기에 투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러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네. 언급해 주셨는데 네.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네. 이 1심 선고 15일에 있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 혐의에 대해서는 생중계하라라고 또 네. 요구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재판부가 네. 법원이 이거 안 하겠다라고 네. 거부를 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거부한 네. 내용을 봤는데 그 국민의힘에서 생떼 쓰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뭐 생중계하라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것은 완전 이 대표 야당 대표를 창피 주기식 기로 보이고요. 그리고 재판정 안에 앉아 있는 모습 보면은 마치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또 더 씌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코너에 몰려 있잖아요. 명태균 씨에 대한 그럼요. 의혹에서부터 뭐 모든 것이 증폭되니까 물타기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희생양 삼아서 네. 생중계하라라고 음. 당이 나서서 당 대표부터 해서 온통 당이 나서서 얘기했는데 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아하. 그것은 생중계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법원도 이제 판단을 하면서 이제 법익에 비춰봤을 때 이건 안 네, 된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 국민의힘의 이 압박이라고 할까요? 네, 만약에 생중계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재판관도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당연하죠. 부분들까지. 재판관도 압박을 받죠. 생중계가 되면은 그렇죠. 그 의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거는 오히려 재판부를 압박을 해서 유죄를 나오게 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술책이죠. 네. 이거를 이제 막아낸 셈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네. 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무죄를 예상하고 계시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무죄 탄원 서명 100만 명을 돌파한 이런 국민들의 열기 뜨거운 민심 이게 어떻게 네. 반영이 될까? 참 최고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은 어쨌든 무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11월이 민주당의 좀 위기의 달이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이 해왔는데 네. 지금 11월이 딱 돼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제 부부에 대한 위기의 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윤석열 부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위기의 달이잖아요. 국민의힘의 위기의 달이다. 명태균 씨 그 말 그 녹취록에 그렇죠. 따르면은 예. 여론조사 이런 데도 그 조작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 거기에 공천 개입도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네. 여기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연루된 것 같고요. 네네. 뭐 이름 나온 것만 해도 수십 명태균 명 리스트 막 얘기 되지 나오고.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예. 국민의힘이 떨고 있다. 네. 오히려 11월 네. 되니까 떨고 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돼 있는 게 또 하나가 이제 장외 집회에 참석하시는 시민들의 이 그렇죠. 목소리, 예, 예. 촛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조선일보에서는 뭐 사람 수가 적었다 이런 네. 보도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열기가 좀 식은 듯한 그런 네.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것은 현장을 안 가보고 네. 그냥 프레임을 씌웠다고 봐요. 11월 2일이든가요. 그때 첫 주 할 때보다도 지난주 토요일은 엄청나게 또 인파가 많이 늘었어요. 네. 실제 그때 제가 시청역 8번 출구에 내려서 앞에 단상까지 오는데 네. 30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너무 많아서 네. 막 밀치고 갈 수가 없잖아요. 흐름대로 가려고 하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고 오히려 그 이번에 경찰들이 좁은 공간에 이걸 확장 안 하고 막 밀어여니까 네. 이태원 참사 때 끔찍한 어. 사항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걱정했어요. 저는 예. 그렇게 그 많은 분들이 밀집돼서 이렇게 된 상황인데 예. 그래도 우리 시민들께서 의식 수준이 높으셔서 네. 질서를 그 유지하고 또 밀치고 가지 않고 그 늦더라도 그러니까요. 한 발 한 발 흐름에 따라가고 네. 그래서 큰 사고 없이 아주 했는데 네. 오히려 저 경찰들이 이것을 문제를 확대했잖아요. 경찰과 그러니까요. 민주노총의 어떤 충돌 네. 집회 그러면서 한창민 의원님은 보니까 완전히 뭐 이 뒷목을 잡혀서 이렇게 바닥에 완전 내동댕이 친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렇죠. 본인이 국회의원이라고 네. 밝히고 네. 그 무력 충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중재하러 중재. 뛰어가서 했는데 그걸 오히려 네. 국회의원에게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한 의원님은 보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네. 갈비뼈가 나가고 4번 갈비뼈가 나가고 5번이 뭐 좀 많이 금이 갔는지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뵀는데 붕대를 손에 감고 있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러니까 인대가 또 여기 손상이 됐다고 하는 그러한 형편이죠. 네, 이런 것들은 제가 또 그날 갔을 때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 전까지는 경찰들이 교통 흐름을 오히려
원만히 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에 서서 네. 좌측 우측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또 그 예를 들어서 전철역이 너무 복잡하면은 네. 출입구를 아예 폐쇄하고 다른 출입구로 오게 유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딱 내렸는데 보니까 중무장한 경찰들이 보이더라고요. 완전 까만복에 이렇게 네. 시위 진압할 때 옛날 입던 그런 복장을 하는 인원들이 많길래 저 혹시 5분 대기죠 1부 인원만 저렇게 한 몇십 명 와 있나 했는데 보니까 딱 나가서 보니까 다 그런 복장으로 위압감 있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어디서 지시했겠습니까? 위에서 지시를 해서 앞으로 충돌을 유도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낌이 받았어요. 오히려 질서 유지는 유도. 안 하고 좁은 공간에 사람을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반발하게 되고 네. 방패로 밀고 그러면 당연히 네, 팔이 나가게 되고 밀치게 되죠. 네. 사람이라면. 그럼요. 헌법에도 우리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집회할 수 있는 자유, 권한은 국민에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엄연히 집회 신고를 했고 인원이 많으면은 집회 장소를 자꾸 확장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에 맞게. 맞게. 그런데 마치 한 차선 하고 뭐 그다음 차선은 신고를 안 했다고 막 밀쳐였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경찰이 아니라 네. 용산만 바라보는 경찰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앞으로 강하게 대응을 할 예정이고 네. 내일 또 제가 예결위 질의가 있어요. 비경제부처 질의가 있는데 이때 경찰청장이 나옵니다. 네. 그 경찰청장을 좀 혼을 내려고 합니다. 네, 뭐 경찰청장 경찰의 입장은 이게 두 개 차로를 이제 비워두고 네, 거기 이제 안 오기로 했었는데 거기까지 오니까 교통을 위해서 이렇게 통제를 한 거다, 질서 유지한 거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그게 한창민 아니더라고요. 의원을 만났더니 네. 그 인원이 너무 많이 내려오고 해서 많고 해서 그리고 그쪽에서는 밀고 막 들어오길래 뛰어가서 잠시 중지해라. 책임자 누구냐 불렀다고 해요. 사람 그래서 많으니까. 책임자가 와서 예. 이러니까 좀 열어달라고 했더니 그 책임자로 보이는 경찰이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 네. 서울 경찰청장한테 전화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창민 의원은 행안위 경찰을 행안위에서 간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안위 간사 윤건영 의원한테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런 상황이니까 서울 경찰청장한테 얘기해서 차선 더 열고 이렇게 무력으로 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윤건영 의원이 전화해도 서울 경찰청장이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그 차제에 막 밀고 들어와서 예. 그걸 말리로 뛰어가서 내 국회의원이다 급박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고 난다 네. 막 했더니 오히려 목을 낚아채고 내동댕이 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거기 하고 나중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완전히 다 찢어지고 뭡니까? 그리고 그날은 그래도 시위를 계속했기 때문에 바로 병원을 안 가고 그 시위에 참가를 하셨더라고요. 그 이어서 또 연합 전체 집회가 있었잖아요. 네. 하고 나서 도저히 아파갖고 갔더니 이제 갈비뼈가 부러지고 인대가 손상되고 네. 이런 중상을 입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한테 이렇게까지 하는데 네. 뭐 국민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네. 이런 생각.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 서울 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인 것 같아요. 네, 예결위 조죠, 질인지 조청장. 행안위 질인지 몰라도 그 질의에서 한창민 의원을 그렇게 경찰이 강압적으로 한 거가 확인이 안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영상이 이렇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현장 영상이 네, 있습니다. 나오잖아요. 야. 저도 저 영상을 여러 번 봤는데 끔찍하더라고요. 네. 저 중무장한 그 경찰들 보십시오. 지금 시위 집회는 아주 뭡니까 자유롭게 그럼요. 그리고 평화롭게. 예. 또 가족과 함께 오는 분도 많잖아요. 시위 현장에 집회 현장에 가면 가족과 손을 잡고 어린 아이들도 많이 오고 있어요. 네. 어린이들도 손잡고 와서 이렇게 참여하고 하는데 저렇게 중무장한 경찰들이
저렇게 하는 것들은 지난주부터 형태가 완전히 바뀐 것 같다. 네. 앞으로 이런 탄핵 집회라든가 하야 집회가 되든 또는 김건희 특검법 촉구 집회가 되든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충돌을 야기하는 것 같지 아. 않나. 우리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했듯이 저렇게 해서 충돌이 나고 다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네. 계엄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아.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계엄으로. 아하. 이런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하니까 그러니까요.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 예, 그렇죠. 이거를 그런 명분 삼아서. 네, 그런 것들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안 그러면 경찰들이 네. 그냥 보통 경찰복 입고 와서 교통 흐름을 통제하고 안전 통제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이태원 참사 때는 저러한 활동이 안 보였잖아요. 저러한 그렇네요. 활동을 제대로 했으면은 네. 진짜 그런 대형 안타까운 우리 일이 생명들이 다 있지 살았을 않았을 텐데. 텐데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민주당에서는 야당과 함께 장외로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 집회 사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1,000만인 서명 운동본부 발대식을 하면서 네. 본격적인 서명 운동에도 나섰고 장외에 나서서 또 시민들을 만나고 이런 일정이 계속 이어지네요.